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5년 1회 실기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셨을 거예요. 자, 4월 20일 날 시험이 끝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엔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카페라든지 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멘탈이 흔들렸구나라고 하는 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가장 흔들어 놨던 부분이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번 시험에 프로그래밍 언어 난이도 너무너무 높았어요. 그럼 앞으로 시험에서도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아니, 그러면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거죠?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험, 1회 시험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생뚱맞은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지만은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평이한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자, 계산식 부분에서도 서브넷이 출제가 되었는데 서브넷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은 충분히 맞추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인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자체가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한 문제였어요. 연습란이 있으면은 그 연습란을 다 채우고 지웠다가 다 채우고 지웠다가 다 채우고 이런 식으로 풀어도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풀 수 없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합격점에 가까울 수 있게 그렇게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그 질문 답변에서는 그냥 많이 질문 주신 거 그거 위주로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워하는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기가 답인지 계속 시험을 봐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다들 2회차 준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포기하려면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포기라고 하는 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게 포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내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고 칼을 빼들었으면은 무라도 쓸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가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험에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조금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나이에 좀 늦은 나이에 악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기타를 배운 지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타를 못 치고 있어요. C 코드에서 D 코드 잡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 시간도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기타를 치면서 동요라도 부르고 싶으니까 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손가락 안 움직이는데 진짜 막 너무 열심히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나름 열심히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올해 70이세요. 이제 칠순 잔치 대신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초졸이세요. 그래서 60이 넘은 나이에 중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갖고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그래갖고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하셨어요. 대학교도 가셨어. 방송대 사회복지과를 가셨거든요. 지금 70이시면은 졸업하고 나시면은 73, 넷 이렇게 또 방송대는 졸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연세에 무슨 취업을 하실 거예요? 그냥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어떤 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높은 고과를 받겠다. 내가 이 자격증을 활용을 해가지고 취업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포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는 없다. 자,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언어는 시험 범위 밖의 출제 문제처럼 느껴져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그건 느껴진 거예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느껴지기만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시험 범위 밖에서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아니면 자료구조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자료구조를 구현을 해라. 자, 이 자료구조가 있는데 이 자료구조에서 시간 복잡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라. 그러면 시험 범위 밖의 출제 범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코딩 문제가 있으면은 이 코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if문이 있었고, 그리고 반복문이 있었고, 포인터가 있었고, 배열이 있었고, 구조체가 있었고, 재기함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외 처리가 있었고. 안 배웠나요? 아니요. 다 배웠어요. 그럼 시험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죠. 밖에 있다고 느껴진 거는 그냥 느껴졌을 뿐이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느껴졌을 뿐이다. 그리고 막막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셨는데 기본부터 다시 공부를 해주십사. 저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답을 외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진도를 빨리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다. 하루에 10강 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강을 보더라도 이 한 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다음 강이 수월하다. 두 강을 보더라도 10강을 봐서 좋은 게 아니라 한두 강을 보더라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문제 많이 풀었어요. 제 교재에 500문제 정도가 있고 타 교재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다 풀었어요. 근데 나는 이번에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렇게 못 푸는 이유는 기본. 가장 어려운 게 기본이에요. 그 가장 어려운 기본을 정말 제대로 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변수 선언부터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그리고 단항 연산자 쓰는 거 그리고 제어문, 반복문, 배열, 포인터, 구조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본을 탄탄하게 쌓아 나갔으면은 다 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시판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너무 당황해서 못 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일주일이 이제 지났으니까 마음의 안정도 조금 찾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배우지 않은 게 과연 나왔나? 링크드 리스트 나왔는데요? 배우지 않은 게 아니라 링크드 리스트 안 배웠어요. 안 배운 건 맞는데 그거는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결과값을 내는 문제였지. 그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을 하면서 구조체 배웠잖아요. 그 안에서 폼 배웠잖아요. 제어문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범위 밖에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기본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 기본을 쌓아 나가시면 된다. 자,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프로그래밍 볼 게 아니라 자료 구조를 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료 구조 얘기가 정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희 카페 스태프분들이 이것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자료 구조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휴가 가서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 있는 자료 구조예요. 근데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게 자료에 대한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한정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한대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정적인 하드디스크, SSD, 그리고 한정적인 주기억 장치의 공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한정적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자료 구조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내가 빨리 뽑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한 학문이 자료 구조가 되는 거고 이 자료 구조는 이론 부분이 있어요. 자, 이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이론을 공부를 한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자료 구조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자료 구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료 구조를 공부한다. 좋아요. 좋아요.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내가 코딩 테스트를 보겠다, 올림피아드를 나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자료 구조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를 알아야지 이 자료 구조를 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빨리빨리 처리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자료 구조가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자료 구조를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요. 근데 이 자료 구조라고 하는 학문이 한 학기 동안 배우는 학문이에요. 시언어도 마찬가지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그런 학문이 되는 거고. 근데 이 한 학기 동안 배우면서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시언어도 어려운데 시언어를 가지고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게 자료 구조이고 지금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자료 구조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자료 구조이고 6개월 동안 공부를 해도 포기를 하는 게 자료 구조인데 이 자료 구조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되면 내가 자료 구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자료 구조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링크드 리스트가 있다. 링크드 리스트를 시언어로 만들어라. 파이썬으로 만들어라. 자바로 만들어라. 여기 있는 어떤 트리가 있는데 이것들을 순회할 거다. 이 순회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라. 시언어로 만들어라. 그럴 때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자료 구조예요. 자료 구조이고 알고리즘이다. 근데 우리가 보는 정보 처리에서는 그렇게 구현해라, 만들어라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 코드를 읽은 다음에 결과값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구조까지는 공부를 하실 이유는 없다. 하면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료 구조를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 구조를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번에 링크드 리스트 나왔어요. 연결 리스트 나오고 뭐 이중 연결 리스트 나오고 별게 다 나왔어요. 트리도 나오고 옛날에는 트리도 나오고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료 구조 알아야죠. 트리를 구현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라고 한 거 없잖아요. 이중 연결 리스트를 만들라고 한 거 없잖아요. 환영 연결 리스트를 만들라고 한 거 없잖아요. 어떤 그래프를 딱 갖다 주면서 얘를 뭐 프림 알고리즘으로 풀어라. 크리스컬 알고리즘으로 풀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료 구조를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자료 구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겨서 코딩 테스트를 보고 뭐 네카쿠베라라고 하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그런데 입사하고 싶으실 때 그땐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올림피아드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자료 구조를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가 정보 처리 그 시험을 보면서 자료 구조를 공부를 하는 거는 아니다. 물론 저도 이번에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자료구조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 이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하면서 자료구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자료구조를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스택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조금 풀기는 좋겠지.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단축이 될 거지만은 그 시간이 단축이 될 뿐이고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뿐이지 이 자료구조만 가지고선 뭐 다 만든다? 뭐 이거 무조건 맞는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변형이 있게 되면은 그건 자료 구조의 변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 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다가 만약에 알고리즘 딱 추가해가지고 동적 계획법 딱 집어넣어놨어. 그럼 못 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구조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저는 단언컨대 자료 구조를 공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물론 뭐 좋다는 거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 구조 딱 보면은 한 번씩들 보셨을 거예요. 자료 구조 얘기 많이 나오니까 딱 보면은 이러고 벙진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무슨 선형 구조 있고 비선형 구조 있고 선형 구조 안에는 뭐 큐 있고 데크 있고 스택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저기 보면 연결 리스트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런 것들 언제 다 공부하냐고요. 거기 동적 계획법 들어가 있고 무슨 탐욕법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또 언제 공부하냐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욕심이 있으면 공부를 하는 거지. 학문적인 부분인 거지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요거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기초를 공부를 하세요. 가장 어려워요. 기초가 가장 어려워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인트 뭐 a에다가 10 집어넣고 그 다음에 int 곱하기 p에다가 %a 집어넣고 이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 포인터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배열하고 포인터하고 같이 섞어 쓰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더 헷갈려요. 얘가 가장 기본적인 포인터의 구조인데 얘가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다고요. 요거 이해하고 나면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변수 선언부터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제어문, 반복문, 포인터, 배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익숙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코딩 심화 강의를 따로 개설하는 건가요? 아니요, 심화 강의는 개설하지 않아요. 지금 코딩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500문제가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많은 문제예요. 그리고 제 강의에 있는 것만 푸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강의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고,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제들도 보실 거고, 그리고 기출되었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고, 그럼 거의 진짜 1000문제 가까이 문제를 보시는 건데, 심화 강의를 따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뭔가 코딩 실력이 빡 뛰는 게 아니에요. 응? 심화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건데,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정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그냥 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보다 한 강의를 듣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은 거고, 심화 강의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어려운 문제도 푸실 수 있다. 이번 문제 굉장히 어려웠죠. 복잡하고 어렵고 진짜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맞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기본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을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심화라고 하는 것도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수학은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자, 수학에 보면 적분, 미적분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잘 못하는데 구구단도 잘 못 외우는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미분적분 풀 수 있어요? 못 푼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숫자가 뭐고 1하고 2가 뭐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어떤 결과값이 나오고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고 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3년, 뭐 고등학교 3년 이 12년 동안 한 시험을 위해서 수능이라고 한 시험을 위해서 12년 동안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다가 난 미분하고 적분하고 풀래 이러고 공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화 강의를 보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강의를 먼저 하나씩 하나씩 봐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익숙해지는 그런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화 강의는 나중에 제가 자료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홈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그거는 정보 처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분들 아니면 코딩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올림피아드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설하는 강의가 되는 거지 정보 처리를 위해서 코딩 심화 강의를 개설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이번에 모의고사 강의는 따로 개설을 할 예정이에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실제 시험하고 좀 흡사하게 20문제씩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요것들은 한 15회에서 20회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건데 요거는 아마 5월 말에서 6월 초에 개강이 될 거고 요거는 기존의 실기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혜택을 많이 주세요라고 엔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새로운 강의가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는 상당히 높을 거예요. 제 예전에 그러니까 1회 대비해 가지고 1회, 2회 라이브 모의고사 진행을 했잖아요. 그 정도 난이도에서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난이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자료구조 문제 다뤄볼 테니까는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료구조가 좋기는 한데 지금 공부할 건 아니다. 어쨌든 코딩 심화 강의는 안 할 거고 모의고사 강의는 따로 개설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회 대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이거는 항상 하는 얘기야. 3회 대비는 언제 해야 되나요? 1회 대비는 언제 해야 되나요? 내년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만의 시간이 있는 거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 해야 된다라고 정의는 내려드릴 수가 없지만
만약에 지금 저한테 누군가 2회 대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부터 하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 1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체제, 정보 보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해야 되는 거고, 뭐 그 네트워크도 해야 되는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 3총사, C 언어하고 파이썬하고 자바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를 응시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범위가 넓다. 한 3개월, 2, 3개월 가지고도 모자른단 말이에요. 1회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1회를 많이 준비하신 분들, 1회를 적게 준비하신 분들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시험이 임박해 왔더니 하루라도 더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할 걸. 다들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많이 준비하건 적게 준비하건. 그러니까는 2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 한 번에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고, 일주일 있다 시작한다 그러면 오늘 시작한 것보다 확률이 조금 낮아지는 거니까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60점을 맞기 위한 확률을 조금씩 높여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샷 원킬 필기 실기 합격 꿀팁. 요거는 질문은 아니고 카페에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제목으로 해가지고 써주셨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정보 처리를 합격할 수 있는 거는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시는 거고, 1회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 2회에는 정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전반적으로 총평을 내려보자 보면은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쉬웠던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손 놓고 못 풀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것들,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고 무슨 기본서를 공부를 하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서를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개발자가 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자료구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니까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개발자 혹은 코딩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올림피아드를 나간다든지 이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공부하고 그 기본서에 나오는 거 그런 공부하고 자료 구조를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제 교재나 타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제 교재나 타 교재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문제들을 익숙하게 보신다면은 다음 시험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씩 하나씩 기본부터 좀 해달라. 그냥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시간 빨리빨리 본다고, 시간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본다고,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고, 이게 주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번 1회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기출되었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나요? 아니면은 제 교재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나요? 아니면 타 교재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교재들 외에 다른 문제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답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해야지, 기본이 이렇게 닦여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를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진도가 좀 늦어서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가장 관건이 됐죠. 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벼락치기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기본적인 것부터, 기본이 가장 어려운 거니까 그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회 전반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그래밍 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 문제씩 잘라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다가 하나씩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는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회에서 이 문제를 보고 나 2회를 뭐 준비를 해야지.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2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가지고 2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열심히 해주시고 나중에 지금 뭐 올라가는 1회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험 합격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첫 번째 나왔던 포기라는 거 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